지금 현재 전주국제영화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진행 중인데, 이따가 김소영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할 건데, 전주국제영화제를 김소영 기자가 지금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전주국제영화제는 김소영 기자에게 들어보고, 그러면 우리 국제영화제가 그럼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국제영화제가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계 3대 영화제가 있죠. 칸 영화제랑 베니스 영화제랑 베를린 영화제 이렇게 있는데, 먼저 칸 영화제는 프랑스 칸이라고 해서, 그리고 다 굉장히 우리나라 작품과 연이 깊은 그 영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 3대 영화제 중에는 어떻게 보면 칸 영화제 우리나라 작품이 가장 많이 좀 출품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칸 영화제 자체가 로고 자체가 그 황금 종려상이라고 해서 종려나무가 이 칸 영화제 그 상징이에요.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는 베를린 독일에서 이제 베르라는 게 곰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곰이 상징이고요. 베니스는 황금 사자. 그래서 우리 그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 최고의 상을 받아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본 적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3대 영화제에서 이 점점 우리나라의 그 영화 작품 그리고 그런 위상들이 좀 넓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칸 영화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그 3대 영화제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 베니스 영화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니시벌 데 칸이라는 글귀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 종려상, 황금 종려상으로 이제 주는 게 가장 큰 상인 거죠. 대상 명칭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칸 영화제에는 우리나라 작품이 어떤 작품이 들어갔었냐면은 1984년에 이두용 감독의 물레야로 특별 부문상을 수상한 바 있었고요. 그리고 임검택 감독의 춘향전. 춘향전 이거 많이 유명하잖아요. 춘향아 얻고 놀자. 네, 이거가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네, 칸 영화제에서 경쟁 부문에 진출해서 또 한국의 영화를 좀 많이 이렇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제 임권택 감독이 또 치화선으로 감독상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칸 영화제는 얼마 전에 이제 전도연 씨랑 그 이정재 씨 그 하녀 영화 하녀는 수상은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그때 이정재 씨 보고 그 유명한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청 유명한 그 배우가 이정재 씨가 그 하녀에서 뽀빠이 장면을 연출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정재 씨를 딱 보고 이랬다고. 이게 그 남성의 뽀빠이상이 남성의 표출인 거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통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는 이제 황금사장. 그래서 베니스의 심볼인 그 성경 이야기인 성 마르코와 사자에서 유래해서 이제 사자를 심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작품이 칸만큼 뭐 이렇게 화려하진 않아서 베니스 영화제는 뭔가 좀 세계 3대 영화제 치고는 좀 조촐한 편이래요. 하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오래됐고, 하지만 요즘에 칸 영화제가 좀 많이 더 위상을 드높이게 되면서 좀 밀린 격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퇴색된 느낌을 요즘은 많이 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불허전이죠. 여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오아시스가 이제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가 거기서 그 감독상을 받았고, 문소리 씨가 신인 배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피에타 김기덕 감독이 황금 사자상, 베니스는 이탈리아죠. 네, 헷갈렸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작품 여기서 이제 강수연 씨가 시바지란 영화로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강수연 씨가 세계적인 월드스타로 이제 얼굴을 내미게 된 계기가 이 베니스 영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 국제영화제, 우리가 많이 아는 이 베를린 국제영화제는 베니스 사자와 같이 도시 베를린을 상징하는 동물인 그 곰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는 작품을 받았던 게 나쁜 남자, 김기덕 감독의 나쁜 남자와 그 한일 합작 영화 KT, 그리고 김기덕 감독의 섬, 김기덕 감독의 그 영화가 이곳에서 좀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이 영화제를 통해서 한국 최초로 3년 연속 국제영화제 진출이라는 그런 쾌거를 기록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 피에타가 황금 사자상을 받았잖아요. 황금 사자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 칸 영화제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친숙한 영화제이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나라 영화가 많이 진출한 그런 영화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올드보이로 박찬욱 감독이 굉장히 찬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이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도 그렇고,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이 영화제는 역사가 오래되면 그 우리나라의 영화가 가장 먼저 해외에 출품된 그 영화제래요. 그래서 1957년 이병희 감독의 시집가는 날이 베를린 영화제 출품이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영화제 출품이라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니스 영화제는 이제 김기덕 감독의 그 황금 사자상 대상을 받은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영화제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도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있는데요. 김세윤 기자의 전주국제영화제 생생한 취재 현장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김세윤 기자와 전화 연결 시도해 볼게요. 노래는요, 신청곡입니다. 저구의 하루만. 여보세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승려들의 고귀하시다 김세윤 기자입니다. 네, 김세윤 기자. 여보세요? 네, 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아, 네. 지금 김세윤 기자한테 승려들의 고귀하시다 우리 그거 하자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전화 끊겨 있어가지고 놀랬어요. 정말요? 네, 네, 제가 네. 여기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KTX 아니라서 아, 그렇군요. 좀 작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네. 김세윤 기자가 전주국제영화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서 전화 통화하기가 좀 그렇게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목소리 잘 들려요, 김세윤 기자. 걱정 안 하셔도 그래요? 돼요. 네. 네. 김세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 KTX 아니고요. 네. 네, 오랜만에 지방으로 내려와서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조 소식을 전해줄 거 생각하니까 네. 마음이 굉장히 들뜹니다. 네, 김세윤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어제 가신 거죠? 네. 네, 어제 25일이 이제 개막식이 열렸고요. 네. 9월 3일까지 네. 이제 9일간 영화 축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김세윤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어제 가서 개막식을 보시고 온 건가? 네. 네, 개막식만 다녀왔습니다. 개막식만 다녀오신 거군요. 좀 네.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전주국제영화제가 언제부터 이제 오늘 14일을 맞았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아, 네.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지금은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리나요? 네, 좀 작게 들려가지고. 네. 네. 잘 안 들리나요? 지금도? 들리긴 들리는데 좀 네. 작게 들려요. 아, 그렇군요. 제가 네. 그러면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김세윤 기자. 네, 들립니다. 네, 김세윤 기자 그 전주국제영화제 다녀오셨는데 어떻게 이제 다녀오셨는지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네, 어제 이제 일단 개막식을 다녀왔는데요. 네. 개막식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어제 비가 와서 전주에 좀 한 2시까지는 비가 좀 많이 왔었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비가 와서 좀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6시 반부터 레드카펫이 진행됐어요. 네. 그래서 정우성 씨나 이준 씨, 이준 씨. 안성기 씨가 막 네. 이제 오고 소희 씨 이런 좀 스타분들이 많이 와서 네. 당내 분위기랑 밖에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임건택 감독님이랑 네. 배창호, 이상호,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님들도 레드카펫을 이제 밟으시면서 전주국제영화제 위상을 좀 더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내에서 음. 개막식이 진행이 됐는데, 네. 일단 전현무 씨와 네. 강예원 씨의 진행으로 이뤄졌는데, 굉장히 전현무 씨가 진행을 네. 굉장히 재밌게 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장내는 좋군요. 이제 네. 계속 이제 웃음바다가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재밌다고 전현무 씨가 네. 이제 인터뷰하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의 심사위원이 감독 류승환 씨랑 네. 배우 정우성 씨가 있었는데, 네. 이제 류승환 씨한테 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심사를 네. 하실 건가 이렇게 네. 전현무 씨가 네. 물어봤습니다. 근데 네. 류승환 감독이 이제 말하기를 네. 전주가 가진 그런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진보적이고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는 네. 그런 영화에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재밌으면은 점수 줘야죠. 막 이렇게 말해서 네네. 좀 굉장히 위트 있는 발언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웃음을 줬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등장을 해서 네. 굉장히 여성분들의 반응이 그랬겠죠. 네, 비명 소리가 굉장히 계속 이어졌었고 이제 뭐 플래시도 굉장히 많이 터졌고 네.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개막식 자체는.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심인데 정우성 씨 실제로 보니까 어떠신가요? 어떤가요? 응? 너무 키도 너무 크시고 네. 그냥 이제 정우성 씨가 레드카펫을 밟을 때 이제 네. 거기 있는 관객분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개막식 진행되는 그 내부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비명 소리가 정말 안에까지 들릴 정도로 호응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우성 씨가 장내에 들어올 때 정말 그냥 사람이 한 몇백 명이 들어서 있는데도 이제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네.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신 네. 분들의 말에 그래서 의하면. 네. 네, 정우성 씨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성 씨를 너무 좋아하는 하나의 소녀 팬으로서 김수영 기자가 너무 부러울 따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은 어떤 영화였나요? 네. 네, 이번 개막작은 네. 노랑캉테 감독의 네. 폭스파이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네. 네, 노랑캉테 감독이 어제 개막식에도 이제 참여를 해서 네. 이제 전주에 온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맡았던 여배우도 함께 출연해서 자리를 빛내줬고요. 네. 제가 어제 본 그 폭스파이어라는 작품은 네. 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성폭행이나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상처받은 소녀들이 네. 이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이름이 폭스파이어고 네. 이제 자신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남성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공동체인데 네. 이제 이 공동체가 이제 소녀들의 깽 단체로 불리게 되면서 이제 결국 소녀들만의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단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좀 많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군요. 그러면은 김수영 기자 개막작 말고도 다른 작품 본 것들은 뭐 있었나요? 제가 어제 개막식을 보고 네. 또 다른 작품 볼거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총 190편이 상영돼서 정말 볼거리가 많았는데 네.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네. 이제 개막 작품만 보고 다른 작품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맛집이나 명소를 다녀오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전주 영화제 하면은 이제 전주 영화제, 국제 영화제도 물론 괜찮겠지만 전주에 그렇죠. 볼거리도 많고 전주가 또 맛있는 음식이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김소영 기자 어디 다녀오신 데가 있는지 먹고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제가 원래 맛집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네. 정말 전주에 가시면
아, 진짜 관심이 없으신가요? 맛집에? 네, 전주에 가시면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 어디인가요? 네, 제가 다녀온 곳이 서신동에 있는, 네. 그러니까 전주의 막걸리 골목을 다녀왔는데, 네. 제가 어제 다녀온 곳은 서신동에 있는 예촌 막걸리라는 집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전주 막걸리가 좀 특이한 점이 네. 서울이랑 정말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예촌 막걸리 집을 가면, 네. 그러니까 안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냥 막걸리를 한 주섬자만 시키면 네. 이제 안주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안주가 총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네. 진짜 맛도 좋고 네. 양도 엄청 많이 줘요. 오. 그래서 어떤 안주로는 뭐 김치전이랑 돼지고기 두부김치 그리고 족발, 꼬마 족발도 나오고 네. 삼계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한 주전자를 시키면 이거 4가지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냥 공짜로요? 아, 아닌가요? 한 주전자 처음 시키면 네. 이제 2만 원이고 아. 그리고 안주가 이렇게 4가지가 풍성하게 나오고 네. 그리고 또 한 주전자 시키면 다음 안주가 또 알아서 나오는데 뭐 산낙지, 꼬막 이렇게 또 알아서 나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네. 탁주랑 그리고 맑은 주가 있는데 네. 전주에서는 맑은 주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탁주를 많이 먹고 좀 맑은 주를 별로 못 먹어보기 때문에 네. 전주에 내려오시는 이제 관광객들은 네. 이제 맑은 주를 많이 선호한다고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럼 김수영 기자 가서 막걸리를 좀 마시고 오신 거네요? 네. 혼자 마시고 오신 건가요? 저는 네. 이제 저도 탁주를 서울에서 많이 먹으니까 네. 맑은 주를 처음 먹어봤는데 네. 네, 되게 뒷맛이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텁텁한 맛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막걸리는 그래도 약간 텁텁한 맛이 항상 있었는데 네. 좀 뒷맛이 깨끗하고 그 막걸리 향이 좀 더 산뜻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이색적인 맛을 느끼고 왔습니다. 정말 전주하면은 먹거리를 이제 더 느끼고 와야 되는 게 필수인데 김선 기자가 별미를 맛보고 왔네요. 네, 혼자 먹으니까 맛있나요? 네? 혼자 먹으니까 맛있나요? 맛있죠. 네, 그럼 김선 기자 또 전주 먹거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 말고도 딴 데가 있다고. 네. 네, 그리고 먹을 곳 한 군데는 더 하나 있긴 한데 전주역 근처에 반야 돌솥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네네. 네, 여기는 8,000원, 그러니까 8,000원만 내면은 정말 따라오는 반찬들도 굉장히 풍성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반찬도 풍성하고 그리고 좀 여기서 좀 또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 먹는 돌솥밥에는 초간장 같은 초고추장이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는 게 좀 특이하고 그리고 반찬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반찬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밥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김수영 기자 그러면 전주에 볼거리는 또 어디가 있나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볼거리요? 네네네. 네, 볼거리도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정말 볼거리가 많은데 제가 한 군데 다녀온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곳을 다녀왔는데 한옥마을 유명하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한옥마을 이제 초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양 옆에 이제 한옥들이 쭉 늘어서 있고요. 네. 그리고 이곳에는 제가 몰랐는데 700여 채의 한옥이 모여있을 정도로 정말 시선이 닿는 곳마다 정말 한국의 전통 한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많고 그 이제 일단 한옥마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경기전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기전을 한번 안에 쑥 둘러보고 다시 나와서 이제 또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제 양옆에 또 그러니까 계속 한옥이 나와요. 근데
한옥이 계속 나오고, 근데 그 양옆에는 좀 음식점이 네.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큰 길가에는 한옥으로 된 음식점이 많은데, 네. 이제 그것보다는 좀 골목 구석구석으로 들어갈 것을 제가 좀 권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한옥에서 거주하는 그런 네.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닭도 키우는 모습을 좀 볼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한옥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체험의 장소도 이제 계속 나와요. 뭐 전주 공예 명인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네, 그런 것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한옥에서 사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600년 된 은행나무가 나오는데, 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가을이 아니라서 네. 좀 은행나무가 좀 앙상해 보이고, 네. 잎이 초록색이라서 좀 그건 아쉬웠는데, 이제 가을에 가면은 운치를 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수영 기자 정말 막기행, 전주국제영화제에 이은 막기행과 볼거리 기행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은 뭐로 되는 건가요? 네. 폐막작은, 네. 폐막작은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여성 감독인 네. 하이파 알 만수르의 첫 장편 영화인 와스다가 이제 선정됐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5월 3일까지 하는 거 맞나요? 네. 네네, 5월 3일까지 그렇군요. 진행되고요. 네.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190편 정도가 이제 정말 예술 영화가 많이 진행되니까 네.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네. 전주의 운치도 구경하시고 그리고 예술 영화도 감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소연 기자 말대로 전주국제영화제 갔다가 이렇게 김소연 기자의 코스대로 가면은 굉장히 알찬 그런 기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소연 기자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소연 네. 기자랑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노래 하나 더 이어갈게요. 김소연 기자가 정말 전주국제영화제 갔다 와서 엄청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힘들게 올라오는 길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전화통화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드리고 싶다고. 네. 정말 기특하죠. 네. 그럼 김소연 기자, 숙녀들의 고귀한 수다 곡으로, 네. 신청곡 김동규의 나만의 슬픔 듣고 올게요.